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대구시에서 한 번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발표했습니다. 어제는 후적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엑스코선, 우리가 이제 4호선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죠. 역들도 좀 확정이 되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이제 좀 세워졌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 확정 2030년의 개통이다. 처음에 계획이 나왔을 때는 2027년이었거든요. 3년 정도 미뤄진 모습이고요. 사실 2030년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넉넉하게는 한 5년 정도는 더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고요. 차량 기지나 아니면 역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었죠. 그래서 차량 기지는 도축장 부지로 결정했다고 나오고요. 경대 쪽이라든지 아니면 엑스코 역에 대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달랐었는데 그런 것들 다 반영해서 엑스코 역도 조금 북쪽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이 기본 계획안은 7월 중에 대구시 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고시를 11월까지 받고 설계 및 시공 과정을 거쳐 2030년까지 사업 완료 후 개통할 예정이다. 이렇게 일단은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았을 때 이제 이 4호선의 역할이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1, 2, 3호선을 다 연계한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기존의 3호선이었던 수성구민운동장역, 2호선인 범어역, 1호선인 동대구역 모두 다 연결성이 있다 보니까 목적이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생기는 신암 뉴타운이라든지 경북대학교, 그리고 위쪽에 엑스코 혹은 검단 산업단지, 그리고 이제 금호 워터폴리스, 새로운 신도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역인 이샤폴리스까지 기존에 좀 소외받았던, 특히 북구 지역들이 이제 좀 수혜를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결국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초역세권 기준을 보통 한 500m 정도로 잡고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기준 잡았을 때 한 최대 1km 정도까지는 걸어 다닐만 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지도 같은 경우에는 한 500m 정도로 해서 역마다 이렇게 원을 그려봤거든요. 초역세권 기준이 되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 안에 있는 것들이라면 이러한 역에 있어서는 참 접근하기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교통 관련 호재들이 있을 때 가격 변화는 언제 제일 나타나느냐라고 묻는다면, 호재가 발표되었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급상승을 좀 이뤄내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착공이라든지 혹은 완공해서 이제 우리가 타게 된다라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호재 발표된 것만큼 가격 상승을 이루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엑스코선이 발표된 것도 사실 한참 지났는데, 그때 이제 엄청 이슈가 좀 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뭐 어떤 지역이나 쭉 빠진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엑스코선이 착공이라든지 혹은 준공에 맞춰서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라면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좋았던 지역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수성구민운동장역 주변이나 범어역 주변, 이런 것들이 그러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좋아지겠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조금 보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일 좋기 때문에 이런 엑스코선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알아서 잘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은 좀 적을 거다라고 보지만은 기존에 교통이 약했던 지역들 중심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까지와는 다른 인식을 좀 갖출 수 있게 된다, 이렇게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눈길이 가는 곳이 이 벤처밸리 내거리역이죠. 우리가 MBC 내거리역으로 불렀던 곳인데 이제 MBC가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벤처밸리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이 MBC 후적지에 들어오는 더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워낙 높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도 이제 저는 이제 수성구민운동장역 주변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쪽 아래에도 뭐 큰 관심을 못 받다가 또 상징성 있는 부자 아파트, 뭐 유림 노르웨이라든지 동일 하이빌, 이런 곳들이 들어서면서 이 범어역의 가격을 좀 받아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제 MBC 쪽도 MBC 더샵이 아주 상징성 있는 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가격대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게 이 4호선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 가치가 상당히 기대되는 동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럼 지금 당장은 이제 준신축급이라고 할 수 있는 범어소 화성파크 드림이나 이 편한 세상이 좀 눈길이 가죠. 동천초에 배정이 되면서 향후 이런 이제 호재들까지 있다 보니까 당장은 좀 눈길이 많이 갔던 상황입니다. 뭐 이런 호재가 아니다 하더라도 또 준신축급이 워낙 상징성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좀 폭발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향후 이제 좀 많이 바뀌게 될 동네가 이런 벤처밸리 내거리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벤처밸리 내거리 남쪽은 수성구이지만 위쪽은 또 동구로 잡힙니다. 신천동인 곳인데, 신천동에서 그럼 대장급 아파트가 될 곳은 이런 디오엘로부터 시작을 해서 화성파크 드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 이제 디오엘로가 6억대에 좀 팔리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이런 것도 점점 좀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동대구역인데, 여기는 뭐 기존에 1호선이 있고 이미 동구에서 핵심 입지이죠. 광역교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안 센트럴 D라든지 동대구의 화성파크 드림, 동구의 현재 대장급 아파트로서 자리매김을 잘 했지만은 앞으로도 공고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티마역까지 생기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기존에 좋았던 곳들이 뭐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런 관점 제외하고 새롭게 좀 눈길이 가는 곳은 이제 단연코 신암 뉴타운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금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특히 뭐 2구역이라든지 혹은 힐스테이트가 들어오는 1차 이런 것들이 이제 초역세권 기준에 조금 들어맞는 곳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많이 가고 이런 대장급 아파트의 가격을 먼저 좀 받아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신암 뉴타운이 지금이 가장 흔들린다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이다 보니까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지금의 인식에서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뭐 가격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신암 뉴타운은 잠재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기존의 신천역 역세권이었던 곳에 이제 공고내거리역이 생겼는데, 이 공고내거리역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저는 경제성이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아무튼 뭐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기존에 이제 이런 신천역과 같이 더불어서 이용할 수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눈길이 많이 가죠. 그래서 이제 신천역 역세권 표시는 안 했지만 더블 역세권이 되는 게 이런 대시양이죠. 최신축급 아파트로서 현재 입주장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영상 같은 거 보니까 참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도 그럼 더블 역세권으로서 좀 괜찮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냐면, 이게 더블 역세권이 되고 이런 게 또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2호선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건데, 2호선이 왜 선호되느냐라고 하면은 뭐 기존 반월당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 수성구 학원가에 대한 접근성, 이게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인프라가 아직 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런 뭐 학원가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면은 확실히 인프라 측면에서는 기존 비수성구와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것이다. 어쨌든 2호선이 좋다라고 하는 게 이런 측면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신논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공고내거리 쪽은 확실히 조금 많이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대 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경대 자체도 좋지만은 이런 경대교나 경대 분문역 개발 심리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이런 대현 강변 재건축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자이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주는 거의 마쳤을 겁니다. 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일 건데 빠르면 이제 내년 초쯤에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경부도청 자리 여기에 대한 개발 계획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일자리와 병행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 건데, 또 이것과 맞춰서 이 상격동이라고 하는 지역들에 대한 재개발도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시 차원에서 아마 진행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4호선 계획과 맞춰서 현재 개발 심리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오래된 주택가들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대 심리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개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지역들, 기존에 이제 침산동, 칠성동도 이제 초역세권 기준에 좀 맞춰지게 되는 건데, 침산동이 학원가 측면에서는 학군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가장 큰 단점이 이제 교통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 교통도 조금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있다. 그런데 이 4호선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뭐 2호선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지게 된다. 뭐 이런 측면보다는 그냥 범어역에 대한 접근성이 앞으로 좋아지게 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스 타고 그냥 뭐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가 있으니까. 요 세로 라인이 이제 중앙대로거든요. 요 중앙대로 오른쪽 편에 치성동 쪽이 이제 다 준주거 지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뭐 한우맨션 혹은 삼익 아파트, 삼익 3주 이런 것들이 소규모 재건축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혹은 진행될 예정인 건데, 이미 좋은 땅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4호선 계획과 맞춰서는 더 착착 진행될 만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뭐 지금 너무 좋은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기존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화를 좀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또 어떤 식으로 변해갈 수 있을까, 이런 이미지들을 그려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미지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죠. 이런 뭐 4호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해서 각 지역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다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정보 싸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맞춰서 우리가 미래를 잘 그려보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현동, 여기가 이제 특히 기존에 인프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 관심이 별로 없는 곳인데, 야, 여기도 이제 앞으로 뭐 교통 같은 게 많이 개선이 되겠다. 엑스코역은 조금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이 많았죠. 야, 엑스코선인데 엑스코역이 멀다. 이런 측면들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한 150m 정도 옮겼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엑소코가 이제 초역세권으로 잘 포함된 모습이고요. 금호 워터폴리스 쪽으로 해서 이제 다음 역이 잡혀 있는데, 뭐 제일 풍경채, 대강 로제비앙, 그리고 디에트르, 이런 것들이 하나씩 분양될 예정입니다. 실제 대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고 같은 것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시간 내에 이런 분양들이 좀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장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풀떼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연계성들이 좀 높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역인 이시아폴리스, 확실한 건 살기는 좋은 곳이죠. 뭐 아울렛도 있고요, 상권들도 좋고, 자연환경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교통이 너무 취약한 곳이어서 사실 이제 금호강을 좀 건너지 않는 식으로 대구는 바라보는 게 좋을 건데, 아무튼 이제 앞으로는 개선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더 들어올 아파트 부지라거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들어온다 하더라도 2030년쯤 되면 다 오래된 구축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시아폴리스는 이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좀 아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로 나왔던 게, 야, 그럼 이걸 연경지구까지 잇자,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차량 기지가 이제 어제자로 확정됐던 게 이런 도축장으로 하겠다, 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 차량 기지가 들어오게 되면 연경지구에 대한 연결성이 사실상 앞으로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뭐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경지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가능성 좀 낮추고 있어야 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엑스코선 노선을 중심으로 우리가 아파트들까지 쭉 살펴봤는데, 뭐 여기 들어온다라고 해서 어쨌든 안 좋을 건 없게 되는 거죠. 뭐 차량들이 이동할 때 기존보다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연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거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쨌든 또 잘 해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새로 중요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